2단계, 성공할 수밖에 없는 능력 판단.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찾은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건데요. 즉, 이게 얼마짜리 물건이냐 이겁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찾은 물건은 8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건이 1억짜리 물건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물건을 8천만 원에 사서 9천만 원에 팔면 우리도 사는 사람도 1천만 원을 서로 이득 보는 윈윈 관계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영원으로 빠른 시간 안에 건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는 방법, 이것도 정말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는 현재 소개되는 매물 가격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거래된 실거래가입니다. 먼저 현재 소개되고 있는 매물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네이버 부동산을 활용하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또한 지도 형태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해서 어플을 켜시고 해당 지역을 검색하세요. 대신 네이버 부동산은 상가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해서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어플 상단에 보시면 거래 방법, 부동산의 종류, 가격 등 다양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부동산의 종류를 상가, 사무실, 건물 이 세 가지로 설정하는 겁니다. 만약 다른 투자를 할 때는 그에 맞는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지도를 보면 현재 그 지역의 중개가 나온 물건들이 숫자로 표시되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온 물건들을 보면서 같은 방향, 층, 위치 등 비슷한 조건을 가진 물건들의 현재 중개로 나온 매물의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한 팁을 드리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전용 면적의 평당 가격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보시면 전용 면적과 계약 면적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 전용 면적을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 평수로 나타내서 봐야 하죠. 그렇게 확인한 평수를 우리가 찾은 매물의 가격에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전용 평수당 매물의 가격이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찾은 물건이 지금 중개 중인 물건과 같은 평수가 아닐 수 있고 해당 조건의 물건들의 평균적인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전용 면적당 매물의 가격을 통해서 현재 중개 중인 물건들의 가격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이전에 실제로 거래가 되었던 실거래가를 확인할 차례인데요. 이때는 디스코라는 어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지도 형태로 물건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해당 지역을 검색하고 해당 물건을 클릭해보면 실거래가가 입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물건의 조건과 물건이 실제로 과거에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얼마로 거래가 되었는지 이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매물의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적절한 가치를 판단하고 현재 찾은 물건이 가치보다 낮은 가격인지 가치보다 높은 가격인지 이를 판단하고 투자 시기를 정하는 거죠. 진짜 간단하죠. 각자 어플 하나씩만 사용해서 정말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기 전에는 그저 어렵고 무섭던 투자가 정말 간단하고 쉽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이 엄청난 물건에도 이 방법을 통해서 판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죠. 우선 중개 매물로 나온 게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게는 이미 장사가 잘 되니 나갈 생각을 안 했고 많은 물건이 공매로 나와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와 있는 물건들은 가장 안쪽에 있는 코너 식당의 물건이었고 이 물건들조차 평당 12만원 이상의 가격을 보였죠. 다음 실거래 가격은 더 엄청났습니다. 해당 물건의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 평당 15만원에 거래가 되었었고 실제로 가장 인기 있는 카페가 운영 중이었죠. 즉 이 물건은 평당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적어도 평당 13만원은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분석하던 자료를 보다가 더 경쟁률을 낮추는 조건을 찾았죠.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에는 이 물건이 지하 2층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물건은 지하 1층의 물건이었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 이런 물건이 많은데요. 이건 경사진 도로에 건물을 지으면서 발생하는 오류죠. 도로가 경사가 져서 건물의 뒤쪽은 높은 곳에 지어져서 2층에 출입구가 있고 건물의 앞쪽은 낮은 곳에 지어져서 1층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이곳은 뒤쪽의 입구가 무려 3층에 있었고 앞쪽의 입구는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사람들이 경쟁하는 1, 2층 모두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직접 방문하고 자료를 더 분석한 사람들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의 물건을 보고 있을 것이고 하루 종일 사람들의 동선까지 파악한 저만 실질적으로 지하 1층인 이 물건을 바라보고 있었죠. 또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물건의 가치는 무려 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물건이 다른 1, 2층 물건에 밀려나면서 3.5억까지 유찰이 된 상태였죠. 그리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찰가에서 딱 500만원만 높게 입찰가를 선정해서 입찰했고 결과는 낙찰. 심지어 저 말고도 이 물건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있었는지
입찰자가 무려 8명이나 있었고 그 와중에도 공동 1등을 이찰이 되어서 추첨을 통해서 낙찰을 받게 되었죠. 행운까지 따라줬습니다. 그렇게 적어도 6억의 가치를 가진 이 물건을 3.5억에 낙찰받을 수가 있었죠. 이제 물건을 낙찰받고 나면 여러 문제가 보일 겁니다. 그걸 해결하는 게 다음 3단계 과정이죠.